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 방송 해적의 김성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 이제 방송 시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도 보면 2022년 후반때부터 가정집에 이제 난방비가 동월 2021년 동월 대비 2배가 뛰었다, 1.5배가 뛰었다, 겨울인 더 추워지는데 난방은 어떡하냐, 난방을 줄이고 집에서 패딩 입고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미국 이제 CME 거래소에 상장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난방비는 왜 오르고 있는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천연가스 이제 글로벌 미국 CME 거래소에 상장되는 천연가스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세계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CME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는 2022년 8월 MMBTU라고 열량 단위입니다. 이 열량 단위당 10%까지 이제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천연가스 및 원유 시장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러시아가 무기화를 시키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관을 밸브를 잠갔다 열었다 하는 등 무기화를 많이 시키면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고공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잠깐 말씀드리면 평소보다 아주 많이 비싸게 천연가스를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들,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장기 계약을 많이 합니다. 적게는 1년 아니면 2년, 3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면서 구매 시점과 저희가 사용하는 시점에 괴리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은 2불대에서 10불대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2년 12월부터는 천연가스 가격들이 이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은 5불 수준에서 급격히 상단을 찍는 이가 1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재까지 약 3불 초반, 2불 후반대까지 가격은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냐?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2022년 초반 때는 이번 겨울이 유럽이 굉장히 추울 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시키면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들이 줄어들 거다,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했죠. 그러면서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이번 유럽이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겨울이 오니 유럽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영상의 날씨가 이루어지면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유럽이 미국에서부터 수입하고 어디서 수입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천연가스의 재고를 미리 축적시켜 놨습니다. 어느 나라의 천연가스 재고는 모든 탱커들이 90% 이상, 거의 100% 찬 곳도 많아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LNG 선들이 어디 이제 갈 데가 없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항구로 가서 천연가스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럽 근방의 해안에 배에 많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다행히 천연가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블랙아웃 등 최악의 모습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천연가스 가격 역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폭락하면서 지금은 제가 지금 1월 26일 방송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올 때 천연가스 가격을 봤더니 2점 후반대까지 하락을 한 거 보니까 그때 작년 8월 한 10불까지 오른 거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그럼 2023년은 이렇게 천연가스가 부족한 현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게 될 텐데, 2023년 겨울 유럽은 굉장히
고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영하 19도, 체감온도 뭐 23도까지도 내려갔다고 하고, 일본, 중국도 많이 춥고, 미국 역시도 영하 3, 40도, 뭐 50도까지 내려갔다는 뭐 뉴스도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이 계속 이렇게 고온 현상을 유지할 거다라고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날씨, 오후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든 것만큼 날씨는 아무도 모르는 이제 하나의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현재 주요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뭐 1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영상 10도 정도 된다는데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이상 고온 현상을 일시적인 만큼 아주 단정 짓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지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 유럽 천연가스 수급 전망은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다, 공급이 적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예상한 만큼 아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밸브간, 이거를 무기화시키지 않는다면 유럽의 이런 공급 부족보다는 초과 공급의 현상을 더 많이 보여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무기화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뭐 1년이 다 돼가는 전쟁이 하루빨리 종료가 되고, 이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모든 것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이제 원자재, 원유 가격에도 큰 안정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지금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를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뉴스를 모르면 LNG라고 합니다. 그 LNG가 뭐냐면, LNG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잠깐 이제 좀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를 초저온에서 거의 영하 뭐 100 몇십 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액화시키는 LNG를 하냐? 그러면 천연가스는 일단 다들 가스는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를 수송을 하려면 파이프관이 필요하고요. 이 파이프관이 뭐냐?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르트 스트림 같은 그런 파이프관을 통해서 기체인 천연가스를 배송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로 운송을 하거나 그런 파이프관이 없으면 이런 기체를 액체로 바꾼 다음에 이 액체 LNG로 만들어서 LNG 배에 운반을 시킨 다음에 선적을 시킨 다음에 그 배로 이동을 시켜서 원하는 유럽, 한국, 일본 이런 곳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은 천연가스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이면서 LNG, 액화 천연가스를 100%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요 공급보다는 LNG, 액화 천연가스의 수요 공급이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분의 1 이상, 못해도 반 이상이 하락했는데 왜 한국의 가스비, 난방비는 왜 2배, 1.5배, 2배 이상 증가를 하느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100% LNG 수입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제 LNG 가격을 정하는 것은 미국의 CME 거래소에 상장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아니라 JMK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 가격 지표를 사용하는 이제 하나의 가격입니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TTF라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때 하는 가격과 비슷한 개념으로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일본 지역에서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유럽 가격 지표와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수출업자들은 유럽으로 갈지 내 배가 아시아로 갈지 이제 정하게 됩니다. 미리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 나는 네덜란드로 갈 거야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JMK 가격보다 네덜란드, TTF, 유럽 지역의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한국으로 오는 배가 돌아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니야? 이런 수출 업자들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냥 위약금 주고 위약금보다 더 이익을 날 수 있는 유럽으로 아니면 반대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 약간 JMK가 더 높을 수도 아니면 유럽 가격 지표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난방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기보다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수입 가격이 2020년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는 약 한 1년 동안 3배 정도 이제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지표를 다시 보여드리면 요 수준 2.5불 수준이 20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5불 수준이 2021년 12월 약 2배가량 미국의 CME 거래소에 상장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한국의 난방비 같은 경우는 가스비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고요. 동결을 하고 2022년 4월에 가스비를 인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인상을 하고 있고 2023년 1월에는 뭐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다시 가스비 인상을 함에 따라서 한국은 그 비쌀 때 당시 2021년 12월이나 작년에 장기 물량으로 천연가스 LNG를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난방비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싸게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난방비는 동결, 그렇게 많이 인상폭이 없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는 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저희가 구매한 때의 가격을 가지고 가스공사는 저희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2021년까지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미국 천연가스가 10불까지 올랐을 때 그때 구매한 상품들 역시 지금 들어옴에 따라서 구매 당시의 가격이 현재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천연가스를 비롯해 원유, 원자재 모든 것을 비쌀 때 구매한 경우는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그때마다 좀 필요한 양만큼 단기로 구매함에 따라서 약간 이런 원자재 구매에 대한 스킴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시점에 들어오는 시간의 특성상 천연가스 가격 상당은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좀 생각되면서 가격 폭등 때 가스 요금을 동결한 부분도 있음에 따라서 이번 글로벌 미국 CME 거래소에 상장되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의 실제적인 영향은 당분간 좀 제한될 것이라고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는 조금 가스비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계속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지금의 가격 하락을 반영하는 것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을 하지만 한국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2022년 가격 폭등 시 들어왔던 가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괴리감이 발생을 한다. 이런 점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저희 이제 겨울에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난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제 뭐 1분기 지나고 2분기에 가스비가 난방비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날씨가 풀리는 상황인 만큼 지금보다는 조금의 이제 좀 고통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난방비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왜 오르고 있냐에 따라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2월 달에는 FOMC 미팅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그다음에 2월 초에 파월 의장이 어떠한 멘트를 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때 이런 천연가스, 난방비와 같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조금 밀접하게 연관되는 뭐 원자재나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